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에 대한 입장 밝히기를 거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본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도 5.18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5.18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5.18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한 운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국법이 저는 그 국법을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국법을 대한민국 정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 뭐냐고요. 저는 그 국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위원장이 질의를 중지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한다. 왜 그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말합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인생과 세계관과 생각의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본 광주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억울한 시선들을 봤을 때 진짜 눈이 뒤집혔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또 거들어서 이런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진짜 저는 눈물 나지만은 더 이상 얘기할 가치조차도 없죠. 네, 이건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순간 화가 치밀죠. 그거는. 왜냐하면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옳지 않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걸 겪었던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총칼로 시민을 학살했던 그런 군사독재에 빌붙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롭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아직도 고위공직자에 5.18을 왜곡하는 인사가 추천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가 없는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광주시당에 이어 민주당 소속의 광주시 의원들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5.18을 폄훼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있을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주다 걸린 광주고검 박철환 검사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합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박 검사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임 전 사단장에게 법률 조언의 형태로 도움을 주며 변호사까지 소개해준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광주에 복합 쇼핑몰 3개가 입점하는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상권 영향평가와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소상공인들이 지난달 광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복합 쇼핑몰 입점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있습니다. 인구 140만 정도인 광주에 복합 쇼핑몰 3개는 너무 많다며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쇼핑몰 한 개도 사실 대도시에서 한 개 됐을 때 정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강기영 시장은 3개를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의 대화에 나선 광주시. 복합 쇼핑몰 건립 필요성과 추진 사항을 소상공인들에게 설명하고 지원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2가지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복합 쇼핑몰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8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입점 예정지 반경 3km와 5km,
10km에 대한 소상공인 현황과 상권 특성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생 방안과 상권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상권 영향평가서는 관련법상 사업자가 개점 6개월 이전에 제출하면 되지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광주시가 직접 미리 분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시 소상공인, 사업 시행사, 전문가, 자치구 등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또 준공을 앞둔 대규모 점포 등록대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규정보다 3년 빠른 올해 하반기에 협의회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 같은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권 영향평가나 상생협의체 구성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광주시가 생색내고 있다며 복합 쇼핑몰이 3개가 생기면 골목 상권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3배로 늘어나 골목 상권은 초토화될 거라고 비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하나를 허용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팔다리 하나씩 그냥 끊어내는 그런 심정으로서 저희가 허용을 한 건데 복합 쇼핑몰 반대 집회를 계속 예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광주시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전통시장 21곳과 충장로 등 상점가 13곳이 동시에 휴업을 하는 투쟁도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복잡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수만 분의 1초 만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모델은 실시간 판단이 중요한 자율주행과 주식거래 분야에 유용할 걸로 기대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유명한 스타크래프트2입니다. 상대방의 자원과 동태를 파악하고 수많은 공격과 수비가 반복되는 복잡성 때문에 인공지능의 진입이 쉽지 않은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광주과기원 안창욱 교수의 연구팀은 역설적이게도 이런 복잡성에 주목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거의 가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크래프트에 좀 더 집중한 상황입니다. 연구팀은 3가지 종족으로 나눠진 스타크래프트2에서 실시간 전략이 적용된 10,000개의 전투 상황을 인공신경망에 학습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전략의 유분리를 실시간으로 판단해 유리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게임을 진행한 결과 기존의 상황 예측 모델보다 10,000배 이상 빠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최대한 많은 그리고 다양한 전투 상황을 경험시켜서 인공신경망에 학습시켰고 그래서 대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알파고의 반응 속도를 뛰어넘는 연구 결과는 실시간 분석과 대응이 필수적인 자율주행과 주식 거래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바로 실시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신뢰도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제 추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 예측의 반응 속도와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 연구 결과는 다학제 공학 분야 상위 2.5%에 해당하는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집단 학살된 걸로 추정되는 유해 26구가 구례에서 발굴됐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자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의 넋을 기리는 봉안식이 열렸지만 여순 사건 유족들은 더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후 이뤄진 첫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뒤엉킨 유해와 탄피, 고무신, 의족 등을 발견했습니다. 70년 넘게 묻혀있던 참혹한 국가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합니다. 담양 발굴 현장에서 본 유해는 겹겹이 쌓여 있었으며 그중에는 녹슨 총탄이 그대로 뼛속에 박혀 있었고 이번에 발견된 유해는 모두 26구입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당시 군경이 집단학살한 구례 보도연맹 사건 관련자로 추정됩니다. 인민군의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주로 예비검속대 이동 중 담양에서 총살된 겁니다. 구례군 실내체육관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봉안식과 발굴 사업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구덩이 안에서 탄피나 탄소가 다수 탄피가 대량 확인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확인 사살까지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해는 세종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과 추가 유해 발굴 사업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근거로 시작된 여순사건 진상조사가 오는 10월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현재 접수받은 신고건 가운데 완료 결정된 건은 9%에 불과한데요. 여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이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어렵게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은 국회 제적인원 231명 가운데 225명, 전체 97.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순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시작된 여순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도 벌써 1년 8개월을 넘었습니다. 현재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는 모두 7,540여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 규명은 단 한 건도 없고 희생자 결정은 7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심사 결정 처리 완료 현황 9%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국회의원이 행안부와 여순 사건 지원단에 대한 업무 보고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국가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상규명을 염원해온 유족분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고 국회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이뤄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업무 보고가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정중히 호소드립니다. 오는 10월이면 여순사건법에 따라 진상조사 기간은 모두 종료됩니다. 여순위원회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은 내년 4월 5일까지 진상조사 보고서의 작성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위원 임기도 내년 10월 5일이면 만료됩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와 희생자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은 먼데 행정적 절차들은 마무리 수순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순사건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조사 기한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연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진상보고서란 것은 다 모든 것을 조사가 끝난 완료된 시점에 보고 써야 될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빨리 얼른 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까지 넘어야 할 난관들은 여전히 산적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명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는 측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측을 초청해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토론에는 찬성 측에선 김순호 구례군수, 허우명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반대 측에선 윤주옥 지리산 사람들 공동대표,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가 참여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